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면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도저히 이 도시에서 몇 박을 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이 여행을 이제 준비하는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도시를 선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발권해야 되는데 나의 시작 도시와 마지막 도시가 어딘지를 정해야 비행기 티켓을 발권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과거에 제가 가이드가 되기 전에는 서점에 들려서 내가 방문할 도시에 가이드북 한 권 정도는 구입한 다음에 이 나라에는 이러한 도시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도시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스스로 체크를 하고 그걸 동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 피자, 파스타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와서 다양한 먹거리를 먹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각자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도시를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하지만 도시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서 어느 도시를 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일단은 보편적으로 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이 스케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세 군데가 대표적이죠. 로마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피렌체, 베네치아. 그러니까 일정의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밀라노, 베로나, 나폴리, 시칠리아,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도시들을 가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여행을 나온다면 이제 숙박 유럽이란 곳이 한번 나오면 왔다 갔다 하루씩 써야 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투자를 한다면 한 7박에서 9박 정도가 보편적인 수준이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나오시든지 아니면 추석 연휴를 이제 추석 설날 연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연휴를 붙이면 한 7박에서 9박까지 이것 또한 쉽지도 않죠. 그죠? 네. 요 반경 안에서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거점 도시로 선정하면 좋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 이동하면서 1박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체크인아웃 시간도 맞춰야 되고 짐을 들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여행객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3박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한 도시 안에 짐을 풀러가지고 한 3일 정도는 머물러야 그 도시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근교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7박 정도라면 저라면 이렇게 배정을 할 것 같아요. 로마 3박, 피렌체 2박, 베네치아 2박 이렇게 배정할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남부 1박이라는 건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유로 자전거 나라를 비롯해서 이 로마 남쪽이죠. 이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포지타노, 카프리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로마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1박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이런 투어 상품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로마에 머무는 동안 로마에선 3박 하시고 중간에 하루 끼워가지고 남부 1박도 계획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한 9박 정도 머무실 수 있다면 베네치아에 하루 더 투자하신 다음에 근교에 있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돌로미티라든지 이런 곳을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밀라노 1박을 또 적어놓은 이유는요. 선택지가 두 가지죠. 이 항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 우리나라의 현재 국적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로마 인아웃이 가능한 곳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군데 모두 가능하고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5월부터 아시아나가 취항하면서 로마인 베네치아 아웃 또는 베네치아인 로마 아웃이 가능한 게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밀라노 쪽으로는 대한항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인 밀라노 아웃, 밀라노인 로마 아웃 이렇게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분들이 로마인 로마 아웃 요걸 많이 선택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 항공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갔다가 다시 로마 돌아와서 나가시는 케이스가 좀 더 많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을 때에 로마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뭐가 있냐면, 로마 왔으니까 당연히 로마는 보셔야 되고, 로마는 이제 바티칸이죠. 교황님이 계신 이 바티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필수적으로 로마에 오셨다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일정의 여유에 따라서 남부라든지 또는 아시시, 오르비에토, 토스카나, 기타 등등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렌체에서는 피렌체 당연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나, 피사, 산체비냐노, 뭐 칭퀘테레, 토스카나, 그리고 더몰, 아울렛, 기타 등등을 가실 수 있는 게 피렌체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에서는 이제 베네치아 본섬을 보시고, 그리고 무라노, 브라노, 이런 유리공예와 알록달록한 섬, 또는 돌로미티 지역, 알프스 산맥이죠. 그리고 시르미오네, 그리고 베로나, 노벤타 아울렛, 기타 등등. 밀라노는 밀라노.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약간의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닷가라든지 산악지대라든지 호수라든지 여행을 박물관, 미술관으로 모두 채워버리면요, 이 9박 10일이 약간 수학여행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자연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쉬어갈 수 있는, 특히 가족 단위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요런 것들, 토스카나, 돌로미티, 뭐 시르미오네, 칭퀘테레, 뭐 포지타노, 이런 곳을 꼭 포함시키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 세일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7, 8월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피렌체는 더몰, 그리고 베네치아는 노벤타, 아울렛 등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일단 거리가 또 중요한데요. 로마가 여기 딱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고요. 로마에서 피렌체까지는 대부분의 여행객분들이 기차로 이동합니다. 기차로 이동할 때 우리로 치면 KTX 같은 고속철을 타고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로마 피렌체 구간은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2시간 정도.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로마는 요 두 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45분 정도 걸립니다. 가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차 티켓 표를 한번 작성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 3만원, 4만원, 6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비행기는 사실 인아웃 도시에 따라서 큰 차이는 요즘 없더라고요. 보통 예산을 직항 기준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로마는 24시간권이 7유로, 그리고 피렌체는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베네치아는 이 24시간권이 20유로죠. 만약에 48시간권은 30유로. 자, 요런 거 참고하시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숙박의 경우에는 호텔로 하셔도 되고, 에어비앤비는 이제 4인 이상의 가족일 경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죠. 대신에 이게 짐 보관이라든지 체크 인아웃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잘 조율해서 골라보시고요. 특히나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이제 한식이 그리울 때도 있기 때문에 한인 민박도 하나의 선택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어의 경우에는요, 제가 가이드라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여행 트렌드가 이 도시 첫 번째 날에 보통 투어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자유여행으로 다니는 경우가 요즘 많이 트렌드처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여행 준비를 한국에서부터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좀 바쁜 생활을 하고 야근까지 하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지에 와서 식당 정보, 뭐 아니면 교통 정보, 기념품 정보를 이 투어를 받을 때 가이드분을 통해서 좀 얻으신 다음에 자유일정, 식사, 기념품을 정하시면은 여행이 좀 더 알차지 않을까. 이제는 거의 필수 코스처럼 되어가고 있죠. 첫째 날 투어 받는 게 로마면 로마 투어, 피렌체는 피렌체 투어,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투어, 이런 식으로 꼭 도시마다 하나씩 이상은 투어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미리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좀 쉽지 않겠죠, 그죠? 여행 경비는 사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비행기 값, 교통비, 숙박비를 이제 딱 고정시키고 나면은
이 투어 식사 기념품을 비용을 얼마나 쓸지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예산을 잡아보면요, 비행기 값은 아까 여기 8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얘기 드렸고, 교통비는 이런 기차 비용, 뭐 대중교통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합산해가지고 산정하시면 되고, 숙박은 2인 기준으로 보통 1박에 100유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00유로에서 한 150유로 사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쾌적하게 다닐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의 그 비중에 따라, 나는 뭐 잠만 자면 상관없을 것 같다면 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고, 아니다 나는 잠도 좀 편안하게 자야겠다 하면은 2인 기준으로 100유로에서 150유로 사이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9박 정도 하면은 100만 원 이상이 숙박비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합치면 보통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7박에서 9박 정도 되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럼 이제 투어, 식사, 기념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되는데, 뭐 명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좀 좋은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투어를 좀 다양하게 받아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여행 경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평균을 잡아보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1인당 1박에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보통 한 9박 정도 왔을 때 여러분이 자유여행으로 오신다면 비행기부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은 너무 아끼지 않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투어도 받고 기념품도 사고 요렇게 괜찮은 경비지 않을까.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 안에서 평균 값인 4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좀 잡으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에는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너무 빠듯하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일정이든 비용이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오신다면 좀 더 쾌적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영상의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 도시별로 무엇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